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코스피가 막판 뒷심을 보여줬습니다.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 시장 여전히 강하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챙겨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저희 위원님들과 시장 이야기부터 이슈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랜만에 정말 반가운 얼굴이 돌아왔습니다. 김선윤 해결사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 정말 오랜만에 배트맨에 나와주셨는데 그간 왜 배트맨 안 나와주셨어요? 안 하고 싶었는데. 네, 위원님. 아니죠? 격주로 나옵니다. 격주로. 네, 격주로 나오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허 의원님 나오시고 네. 그 다음 주에 제가 나오고 매주 목요일 날 또 10시에 강의하고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격주로 나오니까요. 그리고 또 저 안 나온다고 안 보지 마시고 다음 주에 허 의원 나오니까 또 잘 시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과 또 김선윤 위원님 목요일에 또 이렇게 번갈아서 나오시니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셔가지고 제가 마음을 대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선윤 위원님 오랜만에 나오신 김에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 강하다 하긴 했는데 최근에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좀 지지부진한가 싶다가 막판에 또 올려세우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요즘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뭐라 그럴까. 시장이 가긴 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만 안 가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도 시장이 좀 다시 며칠 어제 오늘 좀 오르는 것 같은데 내 것만 좀 안 가는 듯한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도주로서 시총 상위주들만 집중돼가지고 올려치는 모습이 나오면서 당연히 그냥 내 건 잘 안 가는 흐름이 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급등을 하고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고 또 그 외에 시총 상위주들이 줄줄이 좀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그 밑에 종목들 잘 움직이더라도 사실 그렇게 딱히 지수는 가는데 내 거는 좀 안 가는 느낌.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 내내 좀 밀렸잖아요. 그러다가 10월 말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11월 달 상승을 주고 지난주에 약간 횡보하면서 이번 주 약간 올려치는 것 같은데 10월 달에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 같이 맞춰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아직 거기까지 회복이 안 나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좀 소외되듯이 이상하게 약간은 조금 움직이는 듯한 다른 종목이 좀 올라가는,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 하냐면 우선 삼성전자가 필두로 해서 하이닉스를 같이 치고 가는데 네. 반도체 업종 위주로 해서 시장이 좀 강하게 재편되는 듯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 12월까지는 반도체 굉장히 강할 거고 내년도 넘어갔을 때 5G나 2차 전지주들을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넘어가는 모습 보이고 하이닉스가 10만 원 부근에서 현재 올려치는 모습 그 왔다 갔다 9만 원 후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뭐 원희가이패스나 이런 어떻게 해요? 하이닉스나 삼성 관련 반도체 장비주들이 빠르게 올려치는 거죠. 그간의 10월 달에 많이 보유하셨던 종목들 뭐가 있으면 9월, 10월에 5G나 2차전지 관련주들은 회복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반도체 종목들이 갑자기 막 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조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답답하다. 근데 이 답답한 흐름 자체가 여기서 이제 계속 끝나고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같이 가버리게 되면요. 시장 전체를 끌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와요. 그리고 외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꾸준하게 계속적인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코스피에서 외인들 매수가 들어와 줬어요. 꾸준한 매수가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에 대한 포인트가 좀 집중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포인트에 외인들은 베팅을 하는 거고 2018년도에 코스피가 2,600포인트 위에 있었을 때 원달러 환율 자체가 1,060원 정도였어요. 지금 뭐 오늘도 오르고 해가지고 지금 1,110 몇 원 정도 하잖아요. 이 흐름이 좀 바뀌게 될 거예요. 네, 이걸 보셔야 되고 제가 오늘 10시 강의 때도 좀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릴 부분 중에 하나인데 빅스 지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하단 자리에서 내려갈 건지 올라갈 건지도 약간 좀 싸우는 모습인데 뚫고 내려갈 경우에는 대세 상승장으로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최근에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보면은 약간 좀 지루하지만 내 종목이 좀 안 간다고 스트레스 받으실 게 아니라 가기 직전인 상황이에요. 언제든지 내 종목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현 시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보실 게 지금 너무 안 가기 답답한 게 아니라 내 종목이 만약에 실적을 잘 겸비하고 있고 모멘텀이 좋다면은 조금 걸음이 느린 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빠르게 올려칠 수 있어요. 지금 먼저 가는 종목들,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강하게 올려치는 모습이 나왔고 3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4분기는 더 좋단 말이에요. 이 포인트에 맞춘다면은 더 상승을 갈 수 있는. 특히나 반도체 쪽 IT주들은 정말 강한 모습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저도 이제 관련 종목들 몇 가지가 있는데 잘 가다가 좀 약간 멈춘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디딤 발판이 더 튼튼해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치고 올라갔을 때 굉장히 무섭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시기 자체가 멀지 않았고 또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죠. 12월 한 중순 정도까지 주식 빠르게 하셨다가 한 2주 정도는 쉬신 다음에 1월을 좀 준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1월 달이 됐을 때 뭘 사야 되냐? 5G 관련주들 조금 관심 있게 봐보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 한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배터리 쪽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아마 좀 가는 게 조금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시장 자체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경기 민감주들이 확 살아나는 시장이에요. 현재 분위기 자체가. 그럼 자연스럽게 12월에 시진핑 맞춰가지고 이슈가 터질 거고 그 이후로 넘어가서 내년으로 가면은 2차 전지, 그다음에 뭐예요? 5G, 민감주 가면서 관련주들로 꽉 포트를 채워두시고 시장이 급등하실 때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약주 쪽으로 가면은 사실 조금 불안할 수는 있어요. 내년도의 시장은 진짜 중요한 이슈가 포인트가 터지는 제약주가 아니라면은 상당히 소외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 자체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시선이잖아요. 내년이 넘어가면 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로 갑니까? 뭐 자동차로 가는 거고, 뭐 화학, 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포인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그 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컨택트에 대한 부분을 잘 고민하셔야 되고 이제 내년 뭐 한 이맘때 되면은 컨택트가 뭐야? 그런 개념조차 없어지는 시장이 다시 생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컨택트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던 거지 사실 주식시장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이 시장은 가는 시장이고 시장이 가기 위한 주도주들이 먼저 내가 간다, 잘 봐라 하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움직였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장을 지금 현재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이 즐기시면 되고 11월, 12월은 이런 시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년 1월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적당한 수익을 노리시면서 현금화 전략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시장은 강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왜 이렇게 더딘지 좀 답답한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믿고 내 종목이 정말 갈 만한 종목이라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하지만 시장은 갈 것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김선윤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쪽을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모두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를 나눠봤으면요.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들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개의 이슈를 꼽아봤습니다. 소비가 회복되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숫자가 찍히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팬데믹에도 파운드리 시장이 23.8%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께서 앞에서 시장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살짝 해주셨지만 소비가 최근에 회복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시진핑 주석이 네. 또 방한을 하면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도 갈 만한 이슈는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호텔, 레저, 항공 최근에 너무 잘 가서 어떤 점부터 좀 찝어주실까요? 그래요. 자,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하나 걱정은 이제 뭐 5G 관련주들이나 2차 전지 관련주들에서 이제 중형주, 소형주 쪽으로 매수를 해두신 분들은 사실 아직까지 많이 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 보셔야 되고 그 종목들을 지금 팔아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시진핑 관련주도 중국 관련주들로 이동한다거나 그건 진짜 바람직하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그냥 있는 구간에서 있는 현금을 가지고 그리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걸 우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재밌는 것은 소비가 회복을 해요.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국내 증시 자체, 국내 경기 자체가 그 어떤 선진국보다는 굉장히 빠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나름 코로나에 대한 조금 대응을 잘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번에 조금 확진자가 좀 많이 갑자기 또 늘고 있어요. 이틀 연속 300명 이상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00명 이상이 좀 보여주고 있고 근데 잘 아시다시피 백신이란 것은 개발이 된 상황이라 빠르면 연내 안으로 뭐 이제 풀리게 되죠. 근데 국내에서 이제 확보된 물량 자체를 살펴본다면은 한 1,000만 명 수준으로 지금 확인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선진국에 관한 거지 하나여지 약간 조금 후진국 쪽으로 조금만 우리나라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기 자체가 내년도 아니고 2022년까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체에서 시장이 회복하고 올라가는 나라가 어찌 보면 좀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조금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른 곳이 우리나라라고 좀 볼 수 있는 그 부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로 인해서 현재 환율에 대한 부분이 워낙 강세가 조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상장사 10곳 중 6곳 이상이 실적 전망치를 웃돌면서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열어보니까 그간에 이제 안 좋다고 했던 부분들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전혀 반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3분기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 4분기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3분기 때 실적이 나오지 못한 회사들조차 이번 4분기 때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그리면서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2,547포인트를 그리고 있긴 하지만 2,600 위로에 안착되는 흐름이 매우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2,700까지도 우선은 열어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백두산이 지금 2,700 몇 미터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상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사로도 나온 부분인데 코스피 백두산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연말 안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빠르면 그런 고민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네. 종목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연말까지는 사실 큰 기대감 자체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주도주로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관련주들의 상승은 지속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뭐 자동차 쪽으로 해서 이목은 집중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 거고 그리고 이 등락이 지속적으로 뭐 상승을 이끌 것이야. 종목 전체가 따라 올라가냐? 그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4분기 실적이 또 원체 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추가 상승 나오면서 다른 종목은 좀 소외를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이 종목들이 너무 급등한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로 기관의 시선을 받으면서 올려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게 아마 빠르면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 해서 다른 종목도 살짝 끌어올려지는 포인트는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12월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매기쏠림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이번 주 시장처럼 흐름이 12월 초부터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뭐 원익 IPS 같은 종 오늘 급등 나왔고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되고 그러면 내 종목은 안 갈 것이냐 아니죠. 12월 초반에 관련주들 상승이 한 번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드디어 기다리셨던 뭐 화장품이나 이쪽 카지노나 이쪽이 12월 한 둘째 주부터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12월 말까지 흐름 탈 것이고 시진핑 방한 끝난 다음에는 주식 하시면 안 돼요. 네. 쉬셔야 돼요. 쉬시고 나서 현금을 딱 끝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한하는 날 제가 보는 타이밍은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딱 하면은 관련주들이 그 전에 올랐다가 약간 당연히 조정 나오겠죠. 그때는 한 템포 쉬셔야 되는 흐지부지한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연말까지. 그래서 12월 말까지 쉬셨다가 1월부터 다시 한번 빠르게 대응하시는데 본격적으로 기관들과 외인들이 더 많이 살 거예요. 네. 지금 시장의 주식 예탁고 자체가 엄청나게 늘고 있죠. 63조 이상 막 더 쌓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올해를 위한 그런 자금이 전 아니라고 봐요. 네. 저는 내년을 위한 자금으로 봅니다. 내년을 위한 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중순까지는 잘 정리 잘 하시고 마감 잘 하시고 말까지 1월에 본격적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 말씀드렸던 업종들 여러 가지 있는데 5G들이 본격적으로 이슈를 받지 않을까 해서 기관들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렇게 표현할까요? 때려 박을 겁니다. 그 정도로 그냥 마구마구 사는 그런 흐름이 올 텐데 그 시장까지 현재 5G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버텨주시고 그리고 1월부터는 또 5G랑 몇 종목 업종들이 있죠. 그 종목들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매수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은 3분기 이어서 4분기는 더 좋을 것이다. 이로 인한 시장 상승은 더 간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투자자 예탁금이 지금 사상 최대를 찍고 있습니다. 65조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시장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거의 말씀을 돈을 많이 투자하는 만큼 시장이 앞으로도 잘 갈 거라고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거예요, 때문에 네, 내년도 시장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도 넘어가 볼 텐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말 잘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파운더리 시장이 23.8%가 증가했다. 앞으로도 더 좋을 것이다. 특히나 재택근무나 원격 교육, 5G, 스마트폰 확산, 전기통신 기반 시설 확장 등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와줬는데 최근에 이제 원격 교육과 관련된 종목들도 개별적으로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위원님은 5G에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으시다고요? 그거는 내년 문제고 네. 지금 연말까지는 연말이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우선은 이 반도체 시장 봐야 돼요. 네. 꼭 봐야 되는 거고 비중을 따져보자면은 반도체 관련한 업종들의 비중을 포트에서는 이번부터 내년까지 해서 최소 20% 이상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최소 20%. 그리고 5G도 좀 들어가 있어야 돼. 20% 정도. 그리고 한 2분기 넘어가면서 뭐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좀 굉장히 좋은 바이오주가 있다면은 비중을 좀 채워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좀 어쨌든 시장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 다 오르는데 종목에 대한 선별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뭐라 그럴까요? 좀 그래도 좀 이쪽 요즘에 그 서버 확충이나 이런 포인트가 이전에 많이 나왔고 뭐 네. 재택근무나 원격 뭐 집콕 쪽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많이 늘었잖아요. 그쵸. 그로 인해서 조금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종목 몇 개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내년도에도 사실 삼성에서 진행하는 그 설비 확충에 대한 부분, 생산에 대한 확충이 한 9.5에서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 관련주들이 내년도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가장 가장 좋은 종목으로는 제가 사실 대형주는 뺄게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당연히 들어가시는데 그거 빼고 저는 원익 QNC를 좀 말씀을 좀 드려요. 원익 QNC요. 네, 원익 QNC를 말씀드리는데
원익 QNC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쪽으로의 매출 확대 포인트가 굉장히 좀 큰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보건대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천천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덩달아서 사실 오늘은 많이 안 올랐지만 원익 QNC가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원익 계열은 무조건 포트에 한 종목은 내년도에는 조정이 나온다면 꼭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도 같고, 네. 또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가운데 종목 테스 같은 경우에도 걷잡을 수 없이 좀 빠르게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사상 최고가 흐름으로 좀 관련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테스 같은 경우에도 완전 바닥 포인트에서부터 상승을 줄 수 있는, 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해서 하반기 특히나 4분기 실적이 집중되는 종목 위주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원탑으로는 원익 계열로 해서 꼭 한 종목 넣어두시고, 원익이나 원익 QNC나 원익 IPS 세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원익 QNC는 테스 같은 흐름처럼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 나오면서 18,500원 이상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선 시장 확충에 대한 부분, 올해로서 끝이 아니라 4분기가 항상 IT 강세장이에요. 네. 그 강세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꼭 고민하시고 포트에 꼭 넣어두시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하면 당연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궁금증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이렇게 잘 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최근엔 또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삼성전자는 그전부터 말씀드린 게 65,000원 위로 넘어갈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네. 그리고 65,000원 위에서부터는 단기적 고점 자리라고 인식을 계속 제가 심어드렸었죠. 진짜 많이 얘기 드렸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65,000원을 위로 올려쳤다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65,000원을 깨지면은 우선 조금은 장기적 보유 관점이 아니신 분들이라면 조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조정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3월부터의 추세적인 하단 자리에서의 요 포인트 맞춰보고, 그 다음에 고점 라인의 포인트 생각해서 그려본다면 요 정도 라인이거든요, 사실. 여기 완전 초고점 라인이고 중단 라인까지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라인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요 정도 라인인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흐름에서 현재 이 구간대, 이 바닥 포인트에서의 상승 흐름, 바닥을 찍으면서 급등하는 포인트가 나왔었고, 현재의 67,000원짜리는 특히 66,000원, 65,000원 위의 자리는 굉장히 오버슈팅한 경향이 많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들은 터치하고 깨지 못하고 올려치지 못하고 다시 내려버린다면은 어디까지 올 수가 있냐면, 최악인 경우는 다시 6만 원까지 회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만 원까지 회귀하더라도 종목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1차로 보는 자리는 제가 6만 2천 원, 6만 3천 원짜리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만 5천 원 이탈할 경우에 일단은 매도 처리했다가 6만 한 2천 원, 3천 원 정도 자리가 온다 싶으면 그때 자리 보시다가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대응하시고, 혹여나 다시 이탈할 경우에는 6만 원대 자리에서는 나머지 물량을 다시 한번 또 늘리시면서 대응하시고, 그럼 단가가 6만 1,000원대로 딱 떨어지겠죠? 거기서부터 해서 다시 얼마를 보냐면 7만 원, 8만 원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네. 이 종목은 97,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역시나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이건 이렇게 볼 수 없고 크게 2019년도부터 해서의 바닥 라인부터 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라인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라인에서 평행하게 선 하나 만드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정도 고점 라인 잡으셔야 돼요. 자, 요 고점, 첫 고점, 두 번째 고점. 이게 현재 1차적인 고점 라인에서의 포인트가 되고,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하이닉스가 한 번 더 올려치게 될 경우 다음 고점은 어디가 보이냐면요. 여기가 지금 고점 꼭대기를 잡자면 보이지도 않네요. 저 위에 한 11만 원 정도 그 이상의 포인트는 보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올려쳐야 되거든요. 올려치면서 가줘야지만 11, 12로 넘어가는 그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97,000원짜리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 자리를 좀 깨거나 아니면 96,000원짜리까지 보죠. 96,000원짜리를 이탈하면서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다시 어떻게 해요? 조정이 한 차례 좀 크게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하단을 다시 잡자면 이 자리로 보이는 85,000원짜리가 다음 하단 자리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장기로 가면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1년을 더 본다면은 당연히 최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다만 종목이라는 게 갈짓자를 그리면서 갑니다. 좋은 종목이란 뜻이에요. 그 가운데서 조정이 나올 때는 한번 털었다가 다시 또 잡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삼성에는 좀 나오는 것 같고 하이닉스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면서 한번 수익률을 극대화하신 전략은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잘 가고 있는 IT 투톱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부분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쪽을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링크가 뜬다고 합니다.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자세한 종목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시 30분 잠시 뒤에 서울경제 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최충성 위원님께서 또 무료 온라인 방송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점까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슈 분석을 해봤으면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야겠죠. 마켓 트렌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으면 자세하게 좀 더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도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위원님께서 눈여겨보신 업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좀 궁금한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정말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업종들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떤 업종과 종목 좀 눈여겨보셨을까요? 오늘 그래도 한 3가지 좀 업종이라고 분리를 좀 해봤어요. 네. 우선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봐야 될 것,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네. 음압병동 관련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좀 급등이 나왔다가 좀 밀리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종목들이에요. 우선은 하나씩 볼 건데 우정바이오나 뭐 GH 신소재나 코론글로벌, 신성ENG, SY 이런 종목들인데요. 자, 우선은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 증가 소식에 빠르게 올려치고 있지만 이게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좀 흐름은 괜찮게 탔어요. 근데 오늘 자리부터는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아침에 올려치고 바로 밀려버리는 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물량을 좀 빼버리는, 빠져나가는 그런 포인트가 상당히 좀 컸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이 아니라 500명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다시 크게 급등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외에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흐름인데 뭐 하나 더 볼까요? SY 같은 경우에도 좀 이슈를 바꿔서 상승을 좀 하지만 뭐 역시나 윗꼬리를 좀 보이는 모습이에요.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올려치고 바로 다 빠져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음압병동 관련주들을 급하게 좀 막 따라가시는 경향 많죠. 올라간다, 급등 나온다. 특히나 우정바이오 같은 종목은 사실 원체 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가셨겠지만 이걸 해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8월 달에 이 구간대에 12,000원 이상, 13,000원대, 14,000원대 물려 계신 분들은 종목이 올라오면 털고 싶으실 겁니다. 빼고 싶다고요. 그 물량을 견뎌내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올라갔을 때 이 거래량들 자체를 더 크게 넘어가야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급등했을 때 거래량 나왔을 때 지금 거래량 비교해 보자면 아직은 더 많이 나왔다고 보기는 좀 애매하죠. 이 상황이라면 여기를 뚫고 가지 못해요. 거래량이 확실히 더 크게 나오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볼 때, 차트를 분석해 볼 때,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확진자 수가 늘면 안 되는데 더 늘지 않는 이상, 사실 우정바이오라는 종목을 사신 거는 정부랑 싸우시는 거예요. 반대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정부를 이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반도체 장비주들 제가 원익IPS랑 뭐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어요. 우선은
테스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약간 위험한 게 추세적으로 좀 고점 부근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래서 테스 같은 종목은 조금 조심스럽게 혹여나 밀릴 경우를 대비해서 내일부터 해서는 절대 신규적인 접근은 굉장히 제한적인 종목이니까 참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말씀 좀 드려보자면 유진테크 볼게요. 네. 자, 유진테크도 지금 아직 전고점은 넘지 못했어요. 근데 유진테크는 아직은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랑 비교해 볼 때 이 라인을 긋고 테스의 차트를 같이 보자면 테스의 전고점을 넘어갔던 포인트가 한 28,000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테스가 한 10% 정도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15% 정도. 유진테크는 여기서 한 번 더 간다 치면은 한 37,000원 정도까지는 우선 더 열어둘 수가 있겠죠. 최소한도로. 그래서 유진테크는 아직 좀 더 갈 수가 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하시고 가져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이제 한번 좀 치기 시작해서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10만 원 넘어가면 10만 6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전고점까지가 13만 원 정도로 한 20% 정도의 상승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반도체 업종들은요, 3분기보다 4분기가 너무나도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종목 자체의 차트가 전고점을 넘어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다 연말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종목인데 내 종목은, 그런데 장비주, 부품주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실적이 너무나 좋아. 3분기 실적 너무나 좋은데 4분기는 더 좋을 것이 뻔하거든요. 좋으면은. 근데 주가 상황이 아직 어떻게 해요? 전고점까지 안 간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 잘 보세요. 다 따라 올라갑니다. 다 따라 올라가서 이오 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다 따라 올라갈 것이고요. 그런 종목 되게 많거든요. 네, 제가 차마다 말씀을 못 드리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을 또 요즘에 좀 많이 드려요. 이전보다 더. 왜냐하면은 요즘에 종목 추천을 잘 안 한다면서요. 그래서 또 종목을 제가 오늘도 올리고 네. 어제는 NC소프트 드리고 오늘 많이 올리기도 했고 또 오늘도 한 종목 드리기도 했는데 들어오시면은 관련주 제가 수시로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제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인데 이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나요? 네, 좀 조심을 하셔야 되기도 하는데 네. 아직 시간 여유는 충분해요. 특히나 자 SK 케미칼 보유 계시는 분 많죠. 어떻게 될까? 자 다시 44만 원 왔어요. 45만 원 넘어가는 건가?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아침 방송에 추천했었어요. 바닥에서 추천한 다음에 43만 원을 이탈할 때 매도 사인을 냈어요. 그래서 매도 사인 냈는데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요 며칠 사이에. 근데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치료제에 대한 이슈, 백신에 대한 이슈 받고 또 케미칼 자체가 실적 자체가 내년도부터 큰 폭의 개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국내의 제약주 가운데 대형 제약사들은 저는 이걸 봐요. 대체 생산에 대한 부분, CMO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특히나 선진국 반열에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선진국들은 약을 잘 안 만들어요. 나라에서. 많이 만들진 않아요. 어디로 오냐면 후진국도 아니고요. 그 중간에 약간 좀 껴있는 그런 상황들, 네, 약간의 좀 반선진국 느낌이랄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 코로나의 어떻게 될까요?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 나온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대응책을 봤을 때 또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여기집에서 봤을 때 너무 깔끔한 또 사람들이라 또 사실 임상 실험하기 또 가장 좋은 나라 중에도 하나라고 하죠. 네, 또 그런 상황도 있고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SK 케미칼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관련 CMO 사업이 아주 확장이 커지는 그런 회사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매수하기 너무나 좋은,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해외 제약, CMO 수주를 원체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포인트. 그 어떤 나라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본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확진자가 저렇게 관리를 못하는데? 안 되거든요. 비싸요. 우리나라 이 가운데서. 제약바이오 종목 약을 생산하는데 인건비가 우리나라 기준,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비싼 거 아닙니다. 싼 거고 그 설비를 갖추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대만 쪽으로 반도체가 조금 약간 넘어가는 듯한 약간 그런 포인트가 나오긴 하는데 삼성이 잘 극복하리라 보고 또 우리나라는 제약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CMO 기업들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100만 원 가는 거 볼 거고 SK케미칼도 1차적으로 한 50만 원 이상 가는 거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도 사실 뭐 CMO 기업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뭐 치료제를 비롯해서 램시마 관련한 이슈 잘 터지면서 전고점 넘어가는 거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이넥스 같은 종목도 좀 중형주지만 그런 종목도 조금 시간을 갖고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는데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운데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백신은 백신인데 이 백신주들은 잘 가야 내년 한 1분기일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다시 이쪽 CMO 기업이나 그다음에 진짜 자기만의 고유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FDA 뭐 2상, 3상을 진행하는 그런 회사여야지만 주가가 살아나지 그간의 그 코로나 발생 시점부터 해서 많이 올랐던 코로나 이슈로 올랐던 회사들은 버림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이번에 관련주들 보여 계시다면은 특히 코로나 관련주들은 잘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진단키트는 이걸 보셔야 돼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시장 같은 경우나 돈 정말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그 회사들은 진단키트 시장이 끝나지는 않겠지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새로운 신사업을 할 거예요. 회사를 인수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단키트 주들 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을 보여 계시다면은 그 종목은 좀 장기적 관점으로 기다리시고 가져가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움직였던 수많은 종목들을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군들과 또 눈여겨보면 좋을 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최충성 위원님의 온라인 방송도 오픈이 됐다고 합니다. 들어가셔서 좀 더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점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장 움직였던 업종과 종목들을 좀 봤으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들과 종목들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진핑 방한 네. 이슈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1차적으로 그 이슈들을 먼저 챙겨야 될까요? 조금 빠를 수도 있긴 한데 나쁘진 않을 수도 있는 게 네.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보니 이게 사실 조금 밀릴 법도 한 그런 상황에서 GKL 같은 경우가 플러스 마감을 했고요, 오늘. 네. 파라다이스가 3.8% 급등하면서 끝이 났거든요. 이게 조금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이 종목들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단기적 급등이 나와도 밀리지 않고 횡보하면서 버티다가 상승 흐름이 지금 나오는 걸 보니 파라다이스나 뭐 예를 들면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다시 한번 상승 흐름 타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슈 몰입했던 그러니까 뭐 연예인주 가운데서 하나투어 볼까요? 자, 하나투어 같은 경우가 약간 밀려 있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먼저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종목이 먼저 오늘 튀었다고 봐요, 저는. 그럼 여기서 여행주나 뭐 호텔이나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 이게 갑자기 12월 이슈가 있는데 올라가지 못한다? 조정이 나온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베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하나투어 같은 경우 좀 밀리는 모습 나오고 있죠.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 조정이 좀 나오는데 이런 조정들은 조금 매수 찬스로 보시면서 분할 매수하시고 가져가시는 접근. 근데 다만 문제는 이거예요. 대한항공을 보고 있다거나 네. 아시아나 항공을 이렇게 여행주들 상승하니까 이것도 같이 가지 않을까. 시진핑 주석이 방안 맞춰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건 별개 문제예요. 항공주 중에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은 일단 제껴두시고 보셔야 돼요. 이건 그냥 M&A 이슈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대한항공도 한 차례 급등했다가 조정 나왔을 뿐이고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으로 보더라도 대한항공 라인이 이렇게 잡히거든요. 이 라인이었고 그 다음 라인 자체가 고점 자체가 여기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윗부분 대해서는 오버슈팅으로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구간이고 여기를 이탈할 경우에는
추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돼요. 최악인 경우는 제가 맨 밑에 바닥까지 보이긴 하지만 1차 바닥은 또 요 라인이 잡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밀리면서 22,000원 부분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건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2월에 시진핑 주석과의 이슈로 맞추기는 솔직히 많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종목을 볼 때 여행주에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나 조정이 여기서부터 더 나오면은 이거 굉장히 좋은 자리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호텔 신라 라인을 좀 잡아버리자면 보건대 77,000원 정도 한 요 정도 라인이면 되게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모두 투어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많이 올랐다가 살짝 조정이 나오긴 하는데 모두 투어는 이 라인을 봐야 될 것 같네요. 요 추세에서 보건데 요 라인이 얼마일까요? 한 15,300~400원 정도의 흐름에서 모두 투어는 매수 딱 찬스를 노리셨다가 대응하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GKL 같은 경우가 뭐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다른 종목 대비해서 카지노가 좀 강하거든요. 강할 수밖에 없죠. GKL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냥 이거는 충분하게 현재가부터 해서도 조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뭐 기다리기보다는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 대응하시고 혹여나 14,000원 아래로 내려간다면은 대응했다가 반등이 크게 나온다면 또 얼마? 16,000원 이상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 포인트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장 강한 게 파라다이스인데 파라다이스 1차적으로 16,000원 보셔야 돼요. 더 봐야 되긴 하는데 16,000원 보시고 그다음 17,0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또 역시나 좋은 종목이다. 급등은 하지 않을 겁니다.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하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자 움직일 업종과 종목 중에서도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좀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위원님께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또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네.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김선윤 위원님은 주말에 방송 안 하시기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또 이번 일요일에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실까요? 주말에는 원래 제가 공개 방송은 원체 잘 안 하고요. 잘 안 하시잖아요. 네, 네. 거의 안 하고요. 아주 뭐 한두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주말 저녁, 일요일 저녁 8시마다 저는 사실 가족분들이랑 라이브 방송을 해요. 8시부터 한 10시까지 정도 하거든요. 2시간가량 하는데 뭐 차트 보는 법이랑 공시 보는 법들부터 해가지고 가족분들에게 종목 추천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 뭐 기업 방문한 거 뭐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종목을 왜 추천했는지 이런 걸 다 설명을 드려요, 제가. 그래서 그런 포인트는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제가 공개 방송으로 열어두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나신 분들은 저녁 8시에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 뭐 그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제가 링크 올려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하셔가지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 링크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보시고 이번 주는 제가 공시 보는 거, 그러니까 위험한 거, 피해야 될 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거 좀 설명을 좀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시 꼭 확인하시는 또 공시를 또 거꾸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나쁜 공시가 아닌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잡아드릴 테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시고 그리고 종목 추천을 여기서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에서 종목을 제가 요즘엔 그래도 뭐 이틀에 한 번꼴로 좀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오셔서 종목 좀 받아가시고 짧게나마 수익 내시고 그럼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같이 한번 좀 수다방이긴 한데 같이 들어오셔서 좀 시끄럽게 주식 해보시면 어떨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날이 굉장히 추운데 이렇게 훈훈한 방이 또 있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야 된다고 하니까 노란톡 꼭 기억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 트렌드까지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당신을 위한 한마디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위원님, 이 시간은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위원님들이 건네는 약간 따뜻한 위로나 충고나 뭐 여러 가지 팁들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김선윤 위원님을 위한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긴 합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한데 준비해 주셨죠? 요즘에는 그 소리 지르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사실 뭔 얘기를 드릴까? 자.
모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같은 입장이잖아요. 동등한 위치에 있으신 거예요. 네, 동등한 위치. 그냥 내가 얼마를 투자하는 것만 다르신 거예요. 금액만 다른 거지 시장은 똑같은 위치에 다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시던 1억을 투자하시던 자기만의 비중대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체감하는 강도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땐 다 같이 안 좋은데 자기 혼자 안 좋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을 때 다 또 좋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종목을 선택하고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시장 전체가 무너질 때는 다 힘든 경우도 많아요. 특히나 이번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굉장히 좋은데 내 종목은 안 가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아니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끌어올린 거예요, 시장 자체를. 네, 그 포인트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 내 종목이 안 간다라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언제 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주식을 짧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자, 연준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향후 10년 안에 올해 말부터 내년 내후년까지의 이런 초강세장은 보시기 힘들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강한 시장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가능한 한 긍정적인 마음 편하게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식을 하나 샀어요. 샀는데 이 종목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종목이 흔들리더라도 버티실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십니다. 10,000원인데 예를 들면 2,000원짜리인데 이 종목이 10,000원을 갈 거란 믿음이 있으시다면 5,000원을 갈 거란 믿음이 있으시다면 흔들리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잠깐의 흔들림 자체에서 어떻게 됩니까? 멘탈이 나가고요. 네, 안절부절하고 정말 사람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시장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각 뉴스마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년도 2,850, 백두산 넘어간다, 3,000 간다. 저는 옛날부터 7월부터 방송할 때부터 3,000포인트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네. 결국 가는 시장인데 왜 이 시장에서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종목 선택은 잘못되지 않으셨어요, 투자자분들. 잘 됐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10월 달부터 해서 시장이 조금 밀렸어요. 그렇죠? 많이 힘들었죠. 특히나 코스닥으로 보자면은 정말 힘들었지만 아직 10월에 빠졌던 시장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몇몇 종목이 시장을 끌어올려. 삼성이 끌어올려서 코스피가 올라간 거고 코스닥에서도 몇몇 종목들, 그간에 밀렸던 종목들은 잘 못 올라가고 그냥 IT 종목들만 갑자기 시장을 계속 가버리니까 지수가 좀 올라가는 포인트. 그러니까 지난주에 조금 재미없었고 지지난주는 너무 해피했는데 지난주는 너무 또 재미없고 이번 주도 조금 느낌이 어제 오늘 움직이는데 아직 내 종목은 안 가. 네.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 입장에서 자 시장을 보실 때 이제 외국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네. 외인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굉장히 먹을 게 많은 시장이에요. 외국인들 ATM기 한국인 시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ATM기에 돈 넣는 시장이라고요. 꽉꽉 채워 넣는 시장이에요. 꽉꽉 채워 넣는 시장이에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갈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왜 고민을 하십니까? 네. 우리는 종목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시장이 받쳐주고 있는데 이런 좋은 시장에서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세요. 즐기시고 잘만 버티시면 그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습니다. 내년에는 다 잘 거니까. 다 잘 될 거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되게 해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올해 말까지만 잘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도에 다들 이맘때쯤, 내년 1년 뒤에 다 부자 되셔가지고 여행도 좀 가시고, 여행 갈 수 있잖아요. 내년 말이면 여행 가시고 또 즐겁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 이런 말처럼 저희 위원님께서 부자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선윤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잠시 뒤 10시에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서도 명품 강의 준비하고 계시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1시간 동안 이렇게 또 열심히 달려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용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